안녕, 이지식 국어 친구들. 이번 주에 만나볼 작품은 이제 파트 2의 마지막 작품이야.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라고 했던 이 파트 2의 마지막 작품으로는 곽재구 시인의 은행나무라고 하는 작품이 선정이 됐어. 자, 곽재구 시인 잠깐만 살펴보면은 이 시인은 전라남도 광주 출신이고 1981년에 등단을 했대. 1981년 바로 앞해 전해에 어떤 일이 있었어. 광주에서는 5.18이라고 하는 민주화 항쟁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 곽재구 시인이 등단을 했을 때는 그런 어떤 민주화 항쟁으로 인해서 광주가 엄청나게 많은 순환과 고통을 당한 바로 다음 해였어.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의 시에서는 그런 어떤 민주화에 대한 열망, 그리고 민중들이 보여줬던 민주화에 대한 강한 의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다라고 할 수 있어. 잠깐 보니까 여기에서 현실에서 억압받는 삶에 대해서 서정적으로 노래해왔고, 또 80년대 사회 속 분노를 아름다운 시어들을 통해 가슴에 와닿도록 절절하게 깊이 있는 정조로 노래했다라고 하는 게 이 시인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다. 자, 아마 이 미리 작품을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감을 좀 잡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 워낙 비유와 상징이 많은 시였기 때문에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보면서 감을 잡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비유와 상징이 많은 작품일수록 우리 친구들이 제목을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의 내용만으로 본다면 은행나무라고 하는 시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목을 통해서 은행나무가 제목이고 시의 첫 번째 일행을 보면 너의 노란 우산깃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 이게 은행잎에 대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시의 제목은 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반드시 제목부터 읽고 시의 내용을 예측해보는 그런 어떤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시에서의 화자는 누구일까? 시에서의 화자는 나라고 직접 드러나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황을 파악해서 추측을 해본다면 지금 화자는 뭘 하고 있을까? 보도 위를 걸어가면서 노랗게 장관을 이룬 은행나무를 보면서 어떤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이야. 자, 그리고 은행나무를 뭐라고 했냐면 너라고 인격화를 하고 있어. 자, 이 시는 자연물을 인격화하고 또 다양한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자연물에 빗대어서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의 내용을 확인해 볼게. 자, 화자가 바라보는 너, 바로 은행나무는 노란 우산깃 아래 서 있으면 아름다움이 세상을 덮으리라던 늙은 러시아 문호의 눈망울이 생각난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은행나무를 바라보면은 아름다움이 세상을 덮을 것이다 라고 했던 여기서 말하는 늙은 러시아 문호는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죄아블로 유명한 소설을 쓴 작가야. 그래서 이 작가의 글에서 인용한 말이거든. 아름다움이 세상을 덮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우리가 다르게 보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선함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온통 노랗게 물든 은행잎을 보면서 화자는 이러한 아름다움이 어떤 아름다움이다. 바로 세상을 구원할 만큼의 아름다움이다 라고 느끼고 있어. 자, 맑은 바람결에 너는 짐지 내 빛나는 눈썹 두어 개를 떨구기도 하고 누군가 깊게 사랑해온 사람들을 위해 보도 위에 아름다운 연설을 쓰기도 한다 라고 했어. 여기서 얘기하는 빛나는 눈썹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잎이야. 은행잎을 두어 개 떨구기도 하고 또 보도 위에 이렇게 가득 쌓여있는 은행잎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름다운 연서라고 표현하고 있어. 연서라는 거는 편지거든. 그러니까 떨어진 은행잎들마다 누군가에게 보내는 어떤 마음이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지. 자, 즉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은행잎 그리고 또 그런 어떤 편지글과 같이 보이는 그런 어떤 은행잎을 보면서 빛나는 눈썹과 아름다운 연설을 상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은행잎은 뭐라고 했냐면 신비로워라 잎사귀마다 적힌 누군가의 옛 추억들 읽어가고 있노라면 사랑은 우리들의 가슴마저 금빛 추억에 물이 들게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 그러니까 화자는 은행나무 아래 서서 떨어진 은행잎을 보고
그것을 세상을 구할 아름다움이라고 했고 또 그러한 것이 금빛 추억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보니까 화자는 아름다운 은행나무 아래 서서 러시아 문호의 말 아름다움이 세상을 덮을 것이다 라는 말을 떠올리고 있고 또 떨어지는 은행잎을 보면서 빛나는 눈썹 같다 또는 아름다운 연서 편지글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금빛 추억에 잠겨있는 내용이 여기까지였어. 자, 이제 그 다음 행으로 넘어가 보면 약간 분위기가 바뀐다. 아무도 이 거리에서 다시 절망을 노래할 수 없다. 자, 여기에 어미를 보니까 뭔가 단정적인 어조를 이야기하고 있어. 단정적인 어조로서 다시는 이 거리에서 절망을 노래할 수 없다. 다시는 이 거리에서 불의를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라고 표현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거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공간이냐면 얘들아, 민중의 공간이야. 그러니까 시민의 공간이고 모든 사람들의 공간이야. 이 모든 사람의 공간에서 다시 절망을 노래할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지. 자, 벗은 가지 위 위태하게 고개를 하는 도롱이집 몇 개, 때로는 세상을 잘못 읽은 누군가가 자기 몫의 도롱이집을 가지 끝에 걸고 다시 이 땅 위에 불법으로 들어선다 해도 라고 했어. 자, 그러니까 이 시를 보면은 화자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름다운 은행나무이지만 그 은행나무를 바라보면서 다시는 절망을 노래할 수 없다. 이 거리에서 은행나무가 금빛 추억에 물들게 하는 이 거리에서 다시는 절망을 노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여전히 절망과 불의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다시는 절망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다짐과 의지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표현이 있어. 벗은 가지 위 위태하게 고개를 하는 도롱이집 몇 개라고 하는 거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행나무는 이제 계절이 되어서 얘가 잎을 다 떨고 왔잖아. 그러니까 벗은 가지가 됐는데 여기에 위태하게 고개를 하는 도롱이집은 도롱이 나방의 집이야. 그러니까 은행나무를 해치는 부정적인 존재인 도롱이집을 누군가가 도롱이가 여기다가 점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세상을 잘못 읽은 누군가가 라는 것은 지금 시대는 민주화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이 민주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도롱이 나방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자기 몫의 도롱이 집을 가지 끝에 걸고 이 땅에 불법으로 들어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화자가 앞에서 말했던 다시는 노래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아무리 여기 그 은행나무 잎이 아름답지만 여전히 이러한 시대 흐름을 잘못 이해하고 민주주의 흐름을 역행하고 방해하고 있는 이러한 도롱이 나방과 같은 존재들은 우리가 한편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러한 독재 정권을 다시는 이 거리에서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계속 읽어볼게. 수천만 황인종의 얼굴 같은 너의 노란 우산깃 아래 서 있으면 희망 또한 불타는 형상으로 우리 가슴에 적힐 것이다 라고 했어.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천만 황인종의 얼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은행잎이 우리 민족의 어떤 얼굴 색과 유사하다라는 것. 그래서 너의 노란 우산깃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좀 전에 불법으로 은행나무를 점거하는 도롱이로 비유되는 독재 권력이 아무리 민주주의 흐름을 방해하더라도 여기에서 보면 너라고 하는 것 또는 우리라고 하는 결국에는 민중이 갖는 불타는 희망으로 결국은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11행에서 18행까지를 보면은 은행잎을 보면서 다시는 여기에서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은행잎과 같은 수많은 너와 나와 우리라는 이 민중이라는 존재가 바로 이러한 어떤 희망으로서 다시는 이러한 불의를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시에서 작품 속 화자가 은행나무라는 자연물을 인간적 삶을 이야기하는 소재로 보고 있고 그렇다면 화자가 바라보는 은행나무는 무엇일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제목과 관련되어 있는 은행나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사회를 얘기하는 거야.
어떠한 사회? 민주주의화된 우리 사회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수많은 은행잎은 그것을 지키기 위한 사회 구성원들, 즉 너, 우리, 민중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화자는 지금 부정적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로 인해 절망을 느끼고는 있지만 수많은 개인들로 이루어진 은행나무 우리 사회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그 모습을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배우고 있어. 자,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 시가 수미상관의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야. 여기에서 보니까 너의 노란 우산깃 아래 서 있으면, 또 여기에서 노란 우산깃 아래 서 있으면 처음과 마지막에 반복이 되고 있어. 늘 그렇듯이 수미상관은 이러한 어떤 반복을 통해서, 처음과 마지막의 반복을 통해서 주제가 형상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어.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은행잎의 노란 우산깃 아래서는 수천만 황인종인 한 민족의 희망으로 결국은 기록될 것이고 힘든 일도 버텨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화자 상황 태도 정리해 볼게. 화자는 은행나무 아래에 서 있는 이고 상황은 은행나무 아래에 서서 생각하다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태도는 희망적 태도라고도 볼 수 있고,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이야기하면 아무리 부정적 상황이 오더라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의지적 태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의 주제는 은행나무 아래에서 미래의 희망을 생각함이고요. 특징은 화자의 신념을 은행나무에 투사해서 표현하고 있다. 투사한다는 것은 외부에 전가한다는 건데 화자가 보여주려고 하는 신념을 은행나무에 빗대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파트 2의 부정적인 어떤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다루고 있는 작품 은행나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파트 3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잘 정리하고 주말에 만나.